오늘 내용은 이제 순열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인데, 순열 지금 배우는 거에 있어서 총 5가지를 배워요. 일단 뭘 배우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뭘 배울까? 이 단원에서. 일단은 경우의 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어떻게 세냐? 세는 것의 가장 기본을 얘기해요. 뭐예요? 가장 기본.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 그다음에 곱의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단 뭐 순서는 별 중요치 않은데 중복 순열 먼저 할게요. 왜냐면은 순열하고 중복 순열이 일단은 좀 큰 기둥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순열, 이제 순열 들어가는 거 원순열이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렇게. 그래서 뭘 배우는지 목차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목차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경우의 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어떻게 세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가장 큰 가닥은 이거 두 개겠죠. 순열이랑 중복 순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줄기는 저놈인데, 저놈이 그렇다고 또 저놈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놈이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뿌리가 막 줄기가 아니고 뭐야, 가지치는 게 뭐예요? 여기서 4, 5. 이게 4, 5가 이제 2번, 3번 순열, 중복 순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지를 쳐오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나? 네. 자, 먼저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할게요. 경우의 수.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먼저 볼게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먼저 볼게요. 먼저 합의 법칙이 뭔 이야기냐면, 일단 거기 한번 볼래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뭐라고 돼 있어? 동시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라고 했는데, 사실 합의 법칙 얘기할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던 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을 A라고 하고 어떤 사건을 B라고 합시다. 네,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집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N PA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마침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PA 교집합 B가 없어요. 그 0이다. 그 무슨 말? 확률이 빵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별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지? 맞나요?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곱의 법칙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아마 이 수능특강 하면서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B 거기 일단 읽어볼래요?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두 사건 A, B가 뭐라고 했어? 원래는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동시에라고 돼 있어,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원래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봐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원래. 거의 모든 교과서하고 개념서에 다 저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애매해요.
동시에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그러니까 동시에 영어로 하면 무슨 표현일까? 동시에. same time. same time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을 2번 던져. 예를 들어서 동전이 딱 3개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먼저 던지지, 그지? 던졌어요. 땡, 뒷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땡 하는데 이 2개를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얘도 던지고 얘도 던지는데 물론 얘를 한꺼번에 던지게 되면 동시에가 되지만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데 곱하죠.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same time이 아니라는 거예요. same time. same time이 아니어서 너무 헷갈리니까 아마 여기서 EBS 측에서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동시에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잇따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잇따라 이어서 뭐 이런 표현이 다 괜찮아요. 잇따라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사건 A, B가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2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럽죠, 그죠? 됐나? 오케이, 요 2가지만 지켜주면 되고요. 근데 이 2가지를 얘기할 때 애들이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되게 우습게 봐요, 사실. 그냥 보통 시험 준비할 때 혹은 뭐 이렇게 개념 수업할 때도 사실 이거 굉장히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애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제 1번 풀어봤습니까? 네. 별표 치세요, 일단. 치워, 어려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외로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이 좋아서 그냥 척척 생각한 게 그대로 맞았으면 맞는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답이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풀이가 나와 있어서 그렇지 가리고 만약에 풀었어도요 이게 틀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표 쳐두시고 왜 그런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1번을 풀으셔야 돼요.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일단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상황을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것인데 애들이 분명 이거는 곱하는 거 아니면 더하는 건데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지? 여기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곱의 법칙은요. 언제 곱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곱의 법칙은 얘는 과정 진행 중일 때 과정 진행 중이 더 꼬였어.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곱하면 돼요. 진행 중이니까 어때? 잇따라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일어나고 요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되지 않은 것들끼리는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더하냐? 언제 더해요? 완료 후에는 다 더합니다. 완료 후에는. 완료된 것끼리는 다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하는데 그게 교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빼요. 그만큼 빼면 되고 여기처럼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2개만 더하면 되는 거야. 됐죠?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할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곱의 법칙은 진행 중인 상황들끼리는 곱하는 것이고요. 진행이 모두 다 끝난 완료된 상황들끼리는 더하시면 돼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거기는 없는데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세는 방법. 잘 세는 법.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잘 세는 법.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 확률에서는요. 잘 세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정말 잘 세잖아요. 잘 세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잘 세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2가지를 해주면 된다고. 첫 번째 뭐? 잘 더하고 응? 생략하지 않고 그치. 빠짐없이 빠짐없이 세야 돼요. 뭔가 하나 빠지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뭐?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는 셌는데 뭔가 셀 때 빠졌으면은 항상 그 숫자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내가 분명히 계산했는데 원래 답보다 많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중복해서 센 경우죠. 맞죠? 중복해서 센 경우입니다. 그럼 이 2가지를 이게 너무 말이 웃기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교과서를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면 됩니다. 이 굉장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세야 된다고? 그치? 어떻게? 어떻게 센다고요?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로 세시면 됩니다.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세는 것처럼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의 수일 때 1이 0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잘 세시면 물론 거기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세시면은 이게 가장 위에 잘 세는 방법을 잘 구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 머리 좋다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뚝뚝뚝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의 경우는 끝이 났어요. 뒤에 보시면 사실 뒤에 원순열 가서 얘기할 건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죠. 어쨌든 지금 얘기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세는 경우의 수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순열로 가게 됩니다. 순열. 자, 순열이 뭐예요? 순열이. 순열. 순서대로 뽑아서 나열하는 거. 뽑아서 나열하고. 순서대로 좀 기억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합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번 써보죠. 순열, 일단 순열을 영어로 뭐라 그래?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sorry.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P를 활용해서 문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NPR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는 뭔 의미냐고요? 한번 불러줄래요?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건 생략할게. R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택하여는 뽑아서라고 표현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 표현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이건 나중에 줄 세운다는 말로 바꿀게요. 일렬로 나열한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요 말입니다. 그죠?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그냥 줄 세우는 거다, 그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러분 8명들을 그냥 8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운다. 그 말대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까지 하면 얘가 뭐야? 컨비네이션. 얘가 조합이죠. 일렬로 나열시킨다 이게 뭐예요? 줄 세우는 거죠. 줄 세우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은 얘가 결국 뭐냐면 팩토리얼 문제죠.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해? N, C, R. 그죠? 그 다음에 줄 세우는 거죠. R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R, 팩토리얼. 그래서 NPR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NPR은 요렇게도 표현할 거고 앞으로 NPR이라는 표현으로만 쓸 거지 수식 계산할 때는 안 쓸 거라고 방학 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권능님하고 택하시님 그때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NPR이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요렇게도 쓰지만 앞으로는 요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모든 계산은 조합을 쓸 겁니다. 아직 조합 뒤에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조합 쓸 거예요. 그냥 쓸 거예요. 예, 쓸 거고 NPR은 그냥 이게 순열이라는 어떤 표현을 나타낼 때 간결하게 나타낼 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PR 자체로도 계산하는 거 좀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죠. 자, 볼까요? NPR은 그럼 계산하는 이 자체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결국 이렇게 계산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몇 개까지 곱한다고요? 요게 몇 개가 되게? R개가 되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디까지 갔을 때 알게가 될 것이냐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봐봐. 한 개가 n, 두 개가 n-1, 세 개가 n-2, 네 개면 n-3, 네 번째는 그럼 100번째는 뭐겠어? n-99. r번째는 뭐겠어? 여기에 r 플러스 r-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 뭐가 돼? 슉, 슉, 슉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저 점점점 이거는 수학적으로 점점점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하게 하려면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요게 뭐가 나타냈어? 그럼 위에는 무조건 n팩을 한다면 n팩을 한다면 원래 여기에 뭐가 더 있는 거야? 이제 n-r이 있을 거고 여기 더 쭝쭝쭝 가는 거 어디까지 가? 1까지 갈 거잖아, 원래. 맞죠? 원래 이게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걸 없애줘야 되지, n팩에서. n팩은 그럼 요거 없애주려면 밑에 뭐가 있으면 돼? 그래서 n-r팩이 있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는 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다? 다 조합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것도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알고 안 쓰는 거랑 모르고 못 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열에서 나오는 문제 형태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확률론이 언제 나왔다고요? 최근. 최근에 나왔어. 최근. 아주 최근 언제? 1900년. 예. 1800년대에 그 확률론이 기초가 확립이 됐어요. 그 19세기. 19세기.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 확률론의 역사는 대충 알죠? 네. 칸토어. 집합이.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과 페르마가 어떤 도박사가 그 두 사람한테 이제 이제 도박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끝났는데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고 그 이전에 카르다노라고 하는 수학자가 또 도박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때는 페르마 파스칼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기초가 됐죠. 그래서 그게 1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어, 이게.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률이 어려운 내용인데 실제 시험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게 좀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은 문제가 의외로 조금만 연습하면 쉽고요. 좀 쉬운 학문들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문제를 변형하기 너무 힘들고요. 쉬운 것은 변형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형태들은 몇 가지 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순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엑서사이즈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엑서사이즈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가 기초냐면 일단 줄 세우는 게 가장 기초야. 그래서 10명을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줄 세운다. 아우 쉽다 그지? 너무 쉽죠? 10명 줄 세운다. 답 뭐야? 10회. 10회. 그죠? n명을 줄 세운다. n패. 끝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맞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다 줄 세우는 거. 그냥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되면 어떻게 돼?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3명.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하는 방식이 3명을 요 얘기도 해야겠다. 여기서 줄 세운다라는 표현이 결국 뭐랑 똑같냐면은 줄 세운다라는 게 결국 뭔 얘기냐? 순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죠? 맞나요? 순서가 있단 말은 단순한 순서뿐만 아니라 구별되기만 하면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운대요. 그럼 줄 세워봐봐. 줄 세우면 이렇게 줄 세웠어. 첫 번째 앉은 애, 두 번째 앉은 애, 세 번째 앉은 애 구별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세 자리 만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 자리 만들면 돼요. 다른 세 자리 만들면 돼요. 구별이 되는 세 자리.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애 몇 가지 생겨? 10명 중에 넣는다. 10명 다 들어갈 수 있죠. 10가지가 생기죠.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 여기는 8가지. 해서 사실 얘는 순열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자리에 배치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 값이 되는 거죠. 됐나? 이걸 굳이 쓴다고 하면은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 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10명 중에서 10B3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계산할 때는 주로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 3명 뽑아가지고 3명을 어떻게 한다? 3명을 줄 세울 거다 이 말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자리 배치하는 문제로 보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괜히 막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거 판단하다가 날 가요. 그러다가 헷갈리고 한단 말이죠. 간단한 문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조금 변형이 되면 또 뭐라고도 막 나와요. 10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장, 부반장 뽑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 반장, 부반장 어떻게 돼요? 구별되지. 구별되면 뭐라고요? 순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순열이라고. 똑같지? 어떻게 하면 돼? 두 자리. 두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자릿수로 얘기할게. 어떻게 하면 돼? 반장, 부반장 자리 만들어 놓으면 되죠. 여기 반장 앉는 자리, 부반장 앉는 자리. 여기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10가지. 여기는 9가지. 이렇게 하면 되죠. 혹은 또 뭐야? 다 써보는 거지 지금이니까. CP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쓰기만 쓸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10C 10명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2명 줄 세울 거예요. 됐지? 자, 경우의 수 확률을 여러분 다양하게 사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릿수. 그러니까 뭐 0, 1, 2 뚜뚜해서 9까지의 자연수? 이 숫자를 써가지고 정수를 써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공식 쓰긴 힘들어요. 왜냐? 자, 세 자리 만들려면 맨 앞자리는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로 빼고 얘기하면 몇 가지야? 0에서부터 9까지. 9가지죠. 아니야? 0에서부터 9까지 10가지죠. 근데 10가지 다 못 넣지? 0은 못 넣으니까 0 빼고 9가지. 여기는 몇 가지? 1부터 9까지 썼으니까 하나 쓰고 이제 여기서부터 0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9가지. 여기는 몇 가지? 8가지 하면 이렇게 계산. 요거는 뭐 NPR이나 NCR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고 요 안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짝수가 되라든지 뭐 홀수가 되라든지 뭐 각 자리의 숫자가 홀수가 되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또 대표적인 게 뭐 대표적인 거라기보다 뭐 어떤 거 이런 거 자리에 앉히는 거. 이렇게 뭐 여기 공연장 있고 6자리밖에 없는 공연 자리예요. 그러면 6명이 앉힌대. 앉히는 방법수 몇 가지냐 이런 거야. 자리에 앉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6팩이죠. 왜? 6명 갔으면. 6자리가 다 어떻게 돼? 구별되지. 구별되니까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6팩이란 말이죠. 6명 갔다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주로 이제 순열로 표현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일단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경우, 그죠?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릿수,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지? 자릿수 같은 거. 자릿수, 숫자 만드는 거, 그죠? 숫자 만드는 거. 여기서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구별된 자리 앉히는 거, 그죠? 구별된 자리 앉히는 거. 이런 것들 뭐 쭉쭉쭉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순열의 소재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말만 막 바뀌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나?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제 4번은 별표를 쳐줄래요? 유제 4번이요? 내가 왜 별표 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 풀어는 왔죠, 그죠? 풀어왔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 1, 2, 3, 4, 5, 6 중에서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란다 그랬죠? 그죠? 나열하여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네 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하니까 네 자리 자연수 이렇게 네 자리 칸을 만들어두면 돼요. 됐죠? 됐나? 같이 한번 풀어보자. 풀어왔어도. 네. 알겠지? 이게 항상 이거는 확률 문제는요. 이건 풀었어도요. 다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풀어보면서 전에 얘기를 했는데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무조건 풀고 나서 나중에 반드시 답지를 좀 확인하세요. 이거는. 딴 거는 선생님 해설지 보라는 얘기 안 하지. 네. 딴 건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얘는 제발 보세요. 답지는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시고 나랑 같은 방법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었으면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건지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나랑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면은 다른 관점으로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내가 더 겟한 거야. 알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천의 자리의 수는 짝수고 얘는 무조건 짝수래. 짝수고 각 자리의 수 중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홀. 여기 무조건 홀이 와야 되는 거죠. 맞지? 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몰라요. 둘 다 홀도 되죠. 네. 규칙은 짝수끼리만 있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홀이 올 수도 있고 짝이 올 수도 있고요. 홀 옆에는 뭐 올 수 있어요? 짝홀. 또 홀도 올 수 있고 짝도 올 수 있죠. 밑에다 가자. 그죠? 그 다음에 짝 옆에는 얘 무조건 홀이 와야 되죠. 짝이 두 번 있으면 안 되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3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맞죠? 맞나? 네. 이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이 분류가 지금 중복되지 않게 분류를 했나요? 네. 빠짐없이 분류를 했나요? 네. 끝난 거죠. 아까 중복 네. 끝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분류를 잘해야 되는 왜 그 얘기하냐면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다 분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계산한 것들끼리는 봐봐요. 보시면은 얘네들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니까 자, 짝수가 올 수 있는 짝수 2, 4, 6. 자, 짝수가 있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3가지. 그죠? 홀수가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1, 3, 5니까 똑같이 3가지. 그다음에 홀수는 하나 앞에서 써버렸지. 그럼 몇 가지? 2가지. 또 홀수니까 몇 가지? 1가지. 지금 3, 3, 2, 1은 서로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했어? 곱해줬죠.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 조금만 복잡해지면 애들이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너무 헷갈려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짝이 몇 가지? 3가지죠. 홀 똑같죠? 3가지고 홀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짝을 써야 되는 짝에서 앞에서 몇 번 써버렸어? 한 번 썼지? 그럼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짝 3가지, 홀 3가지, 짝 앞에서 썼으니까 2가지, 홀 앞에서 썼으니까 2가지. 그럼 이렇게 계산한 것들끼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왜? 완료된 것들끼리고 동시에 만족하지 않죠.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류를 잘하려면은 앞에 2가지 원칙에 의해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빠짐없이.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분류만 잘해도 분류가 거의 8알이에요. 거의. 여기서는. 분류만 잘해도 그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 그건 다 나왔던 거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 원순열 나오는데 중복 순열로 바로 갈게요. 자. 뭐 한 번 더 쓰지 뭐. 자, 자, 세 번째로 중복 순열로 보겠습니다. 자, 중복 순열은 거기 보면은 파이라는 기호를 쓰죠, 그죠? 그래서 n 파이 r 얼마 전에 파이데이였는데 n 파이 r이라고 쓰는데 이 기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산할 때는 쓰지 않을 겁니다.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MPIR의 일단 정의를 먼저 좀 생각해 보자. 정의가 뭐라고 돼 있나요?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어떻게 하는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앞에 있는 순열과 중복 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중복이 되나? 중복. 자, 이거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n의 R승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를 애들이 헷갈리게 되고, 물론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헷갈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MPIR로 되어 있는 중복 순열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100%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모델링을 할 수 있냐면 함수의 개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로 다 풀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함수로 다 풀 거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NPR과 NCR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잘 보세요. 순열과 나중에 되면 다 이게 다 구분이 가능한데, 순열, 중복 순열. 자, 이 정의에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서로 다른 N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N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N이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뭐야? 서로 다른 N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순열이나 중복 순열이 일단 요건 다 똑같아. 일단은 순열 먼저 쭉 나열해 볼게요. 순열 먼저. 자,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 이 말이야. 얘는 중복 어떻게 돼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순열에서는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지. 됐나? 여기서는 뭐야?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N하고 R인데, 여기서 R이 구별되냐 안 되냐야. R이 구별될까 안 될까? R. 돼요. R 구별되죠. 순서 있잖아. 순서 있으니까 순열이잖아.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그죠? 얘는 R이 구별되나요? 구별되죠. 왜냐면 이것도 중복 순열이잖아. 순서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두 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예요. 딴 건 다 똑같아.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 이 차이입니다. 요 차이만 있고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조합과 중복 조합이 또 이거랑 또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합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N입니까? 맞아요. 서로 다른 N이에요. 자, 그냥 나중에 거 다시 할 거 좀 해볼게. 서로 다르고 조합 그다음에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하죠.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그럼 다른 건 뭐만 달라? R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조합은 얘가 다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따라서 또 조합, 중복 조합으로 나눠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중복 순열이죠. 그럼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여기 있는 문제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는 뭐 대표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자릿수. 여기도 간단하게 해보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단순히 뭐야?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야. 그지? 맞죠? exercise. 그럼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 문제 하나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문자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A, B, 뭐 C를 사용해서 몇 개의 문자를 만들까? 4개요. 좀 더 많이 쓰자. 5개 하자. 5자리 문자. 좀 말이 이상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5자리 문자를 만든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자리 만들면 돼.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 뭐야? 순열이죠. 그럼 구별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주면 돼. 됐지? 자, 그러고 나서 또 해보면 돼. 이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A, B, C 3개 다 들어갈 수 있죠.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또 3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중복해도 되니까. 맞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3파이 5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에 5승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거기 있는 예제 중에서는 아니 뭐 숫자도 똑같죠, 그죠? 숫자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해봐. 봐봐. 숫자니까 숫자 뭐 어떻게 할까? 뭐 1, 2 똑같아요. 뭐 1, 2, 3을 써가지고 몇 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거야. 뭐 이것도 이렇게 하자.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5라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 몇 자리? 3자리 해보자 그냥. 알겠죠? 3자리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몇 자리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3자리. 자연수. 여기도 동일하죠? 1, 2, 3, 4, 5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몇 개? 5가지가 생기고요. 여기는 0 빼고 다 0도 포함해서 다 넣을 수 있죠. 근데 중복 허용하니까 앞에서 썼던 문자 상관없지. 몇 가지? 6가지. 여기도 6가지.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또 뭐야? 엠파이어를 표시하기는 힘들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함수의 개수는 이제 다 함수의 개수로 할 거니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 옆에 문제 봐봐. 옆에 실절 봐봐요. 어떤 문제는? 그렇지. 물건 나누어 주는 거. 3번. 물건 나누어 주는 거. 물건 나누어 주는 거죠. 물건 나누어 주는 거. 서로 다른 6개 연필을 몇 명한테? 3명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뒤에 다른 조건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요것만 6개 연필, 서로 다른 6개 연필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요. 그러면 요거를 다 앞으로는 함수의 개수로 다 계산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6개에 뭐가 있으면 돼요? 연필 1, 연필 2, 연필 3, 연필 4, 연필 5, 연필 6이 있으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명은 뭐라고 하면 돼? A, B, C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자, look at me. Hey, come on. 자, 보세요. 자,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자, 볼래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역에서 화살표가 2개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반대란 얘기야. 알겠죠? 어떤 문제는 약간 문제 자체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정의역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바꿔가지고 그걸 바꾸면 맞아요. 바꾸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봐봐.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그냥 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지냐? 함수의 개수 어떻게 세야 된다고? 공정하게 세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전에 함수의 개수 셀 때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공역 몇 개? 3개, 정의역 몇 개? 6개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3가지죠.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또 3가지야. 요것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니까 이거 각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편지 5개를 우체통 3개에 넣는다. 얘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지 5개. 1, 2, 3, 4, 5. 그 다음에 우체통 몇 개? A, B, C. 여기로 가는 거 문제 없는지 봅시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가도 문제 없는지 봐요.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이것도 몇 가지입니까? 3에
5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중복조합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중복 순열. 순열이랑 비슷하죠. 일단은 뭐야? 처음에 문자, 그죠? 문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자릿수, 뭐 이런 문제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어떤 물건을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누어 주는 거다, 그지? 서로 다른 물건 나누어 주기,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냥 어떻게 풀면 돼요? 자릿수에 그냥 풀면 돼요. 이건 굳이 공식을 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물건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은 뭘로 하면 된다고요? 함수로 모델링해서 푸시면 훨씬 간단하고요. 나중에 되면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알고 있으면 굳이 MPIR이라는 새로운 뭔가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웬만하면 외우는 걸 줄여야 돼, 그지? 웬만한 거 외우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는 걸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 보면 유제 8번 있죠? 유제 8번 별표하시고 이것도 내가 왜 별표라고 했을까? 분류 때문에. 알겠지? 분류, 유제 8번 별표하시고요. 잠깐 쉬고 이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겠습니다. 원순열부터 하겠습니다.